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지만 방 안은 고요했다. 김지연은 딸 소라가 3년째 방 밖으로 나오지 않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먼지 냄새와 오래된 공기가 코를 찔렀다. 엄마는 창가에 앉아 과거 활발했던 소라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을 가린다. 소라야, 오늘은 나올래?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에는 울림조차 없었다. 책상 위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고 휴대폰 알림음만 간간히 들렸다. 아빠 태호는 부엌에서 엄마를 바라보며 무심한 듯 안심시키려 한다. 괜찮아, 지연아,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소라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며 눈만 빼꼼 내밀었다. 긴장과 불안이 방 안에 팽팽하게 흐르고 엄마는 결심했다. 오늘은 반드시 딸과 마주 앉아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연은 소라의 방문 앞에 선 지 얼마나 됐을까? 벌써 3시간째였다. 아침 햇살이 정오의 뜨거운 빛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3년 전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소라는 대학에 입학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던 21살 청춘이었다.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고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을 즐기던 평범한 딸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소라가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학 생활이 바쁜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아침엔 나가지 않고 밤엔 방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왔다. 엄마, 오늘은 학교 안 가. 왜? 어디 아프니? 그냥 좀 쉬고 싶어.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급기야 한 학기를 통째로 걸은 날이 왔다. 지연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소라야, 병원 가보자. 엄마랑 같이. 싫어요. 전 아프지 않아요. 그럼 왜 밖에 안 나가니? 나가기 싫어서요.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다. 그 이후로 소라는 점점 더 깊이 방 안으로 파고들었다. 식사도 문 앞에 놓아두면 밤중에 가져가는 식이었다. 세탁물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만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지연은 친구들에게 물었다.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대부분은 위로의 말만 건넬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요즘 애들이 다 그래. 스트레스 받는 거지.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다. 소라는 이제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문을 두드려도 이름을 불러도 침묵뿐이었다. 태호는 달랐다. 그는 여전히 낙관적이었다. 애가 크면서 겪는 과정이야. 기다려주면 돼. 언제까지요?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부부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다. 태호는 기다림을 선택했고 지연은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는 점점 벌어졌다. 오늘 지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딸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무엇을 두려워하든 오늘은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소라야, 엄마 들어갈게.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잠겨있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문이 살짝 열렸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방 안은 예상보다 어두웠다. 커튼이 완전히 쳐져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공기는 답답했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연은 숨을 참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소라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 눈빛 속에 두려움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엄마. 소라야. 지연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다. 지금 우는 건 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니?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왜? 뭐가 무서운 거야? 모든 게요. 모든 게?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볼 거예요. 그럼 전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견딜 수 없는데? 제가 이상한 사람이니까요. 실패한 사람이니까요. 지연의 가슴이 무너졌다. 딸아이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소라야, 넌 이상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아니야. 엄마는 몰라요. 전 아무것도 못했어요. 대학도 못 다니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나 힘든 시기가 있어. 3년이요? 3년 동안 방 안에만 있는 게 정상이에요? 지연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소라의 말이 맞았다.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엄마가 도와줄게.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말만 해.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소라는 다시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딸의 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도 진전은 없는 걸까? 그때 태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소라 옆에 앉았다. 소라야, 아빠야. 아빠는 널 믿어. 내가 언젠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고. 소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태호는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천천히 가자. 우리 함께. 그날 오후 부부는 거실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건 아닐까? 수많은 질문이 오갔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지연은 오늘 소라의 방에 들어갔고 딸과 짧게나마 대화를 나눴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지연은 소라의 방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해시태그 제이와 발견의 단서. 엄마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소라의 책상 위를 살폈다. 노트 속에는 알 수 없는 이름과 암호 같은 글이 빼곡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니? 지연의 속삭임에 소라는 고개를 돌린다. 벽에는 해외 편지와 낯선 영수증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다. 엄마는 불길한 직감을 느끼며 손을 떨었다. 딸은 긴장된 얼굴로 노트북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아빠는 방 안으로 들어와 딸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지연은 딸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단순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공포와 걱정이 뒤섞인 방 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엄마는 오늘 진실을 반드시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날 이후 지연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라의 책상 위에서 본 그 노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르코, 알렉스, 에밀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숫자들. 금액으로 보이는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여보, 자야지. 새벽 3시야. 태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온 아내를 발견했다. 지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못 자겠어요. 소라가 무슨 일에 연루된 것 같아요. 무슨 일?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뭔가 있어요. 그 노트를 봤어요. 해외 이름들, 큰 금액의 숫자들. 태호는 한숨을 쉬었다. 추측으로 아이를 몰아세우면 안 돼. 차근차근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소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다시 소라의 방 앞에 섰다. 이번엔 전날보다 더 결연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소라야, 엄마야. 차 한 잔 같이 마실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의외로 대답이 들려왔다. 문 앞에 놓아주세요. 아니야. 오늘은 엄마랑 마주 앉아서 마시자. 응. 긴 침묵. 지연은 기다렸다. 5분, 10분. 그렇게 15분이 지났을 때 문이 삐걱하고 열렸다. 소라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3년 만에 제대로 보는 딸의 얼굴이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들어와도 돼? 소라는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엄마. 소라야,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소라의 몸이 경직됐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내 책상 위에 노트가 있더라.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던데 그게 뭐야? 소라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다. 그건 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말하기 싫어요. 소라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그래. 혹시 위험한 일은 아니지?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복잡해요. 지연은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라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분명했다. 엄마한테 말해줄 수 없어? 지금은요. 언제쯤이면 말해줄 수 있니?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되면요. 대화는 거기서 막혔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소라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지연은 다시 방에 들어갔다. 미안해, 소라야. 하지만 엄마는 알아야겠어. 지연은 책상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해외은행 명세서, 송금 영수증, 그리고 계약서처럼 보이는 문서들. 지연의 손이 떨렸다.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다.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이 오갔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엄마! 뒤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놀라 뒤돌아봤다. 소라는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었다. 제 물건을 왜 뒤지세요? 소라야, 이게 대체 뭐니?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제가 번 거예요. 뭐래서? 3년 동안 방에만 있었는데? 소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온라인이요. 온라인으로 일했어요. 무슨 일? 번역이요. 영어 번역. 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번역?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하지만 소라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지연은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소라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 아니에요. 그럼 왜 숨기는 거야? 엄마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요. 이해 못할 게 뭐가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소라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 콘텐츠 크리에이터예요. 콘텐츠 크리에이터? 네. 해외 플랫폼에서 영상이랑 글을 올려요. 그걸로 돈을 벌고요. 지연은 어리둥절했다. 영상? 무슨 영상? 무슨 내용의 영상인데? 여러 가지요. 라이프 스타일, 요리, 책 리뷰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어? 해외 구독자들이 많아요. 수십만 명이요. 지연은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딸이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크리에이터라니. 그런데 왜 방에만 있는 거야? 잘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엔 좋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무서워졌어요. 뭐가? 제 얼굴이 알려지는 게요. 댓글들이 무서웠어요. 칭찬도 있지만 악플도 많았어요. 제 사생활을 캐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소라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그래서 방 밖으로 나가기 무서웠구나. 누가 저를 알아볼까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들킬까봐.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요. 대학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상한 일로 돈 벌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요. 지연은 딸을 꼭 껴안았다. 3년 동안 딸이 혼자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짐작이 갔다. 바보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딸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해시태그 제3화 충격적 비밀의 단초. 엄마는 소라의 노트북 화면을 살짝 열어 사진과 영상 파일을 발견했다. 이건 뭐야? 지연의 숨소리가 떨린다. 화면 속에는 해외의 고급 시설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딸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엄마 제발, 소라는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엄마의 눈은 진실을 쫓고 있었다. 아빠는 조용히 다가와 딸의 손을 잡았다. 방 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진실이 곧 드러날 것을 모두 직감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소라가 말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설명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단순히 요리나 책 리뷰로 그렇게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새벽 2시, 지연은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소라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켜고 책상 서랍에서 봤던 이름들을 떠올렸다. 에밀리. 혹시 그게 소라의 활동명일까? 에밀리 킴 코리어로 검색하자 결과가 나왔다. 지연의 눈이 커졌다. 구독자 47만 명. 영상 조회수는 수백만 회. 이게 정말 자기 딸이란 말인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에 소라가 나타났다. 하지만 3년 전에 밝은 소라였다. 웃으며 요리를 하고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댓글창을 내려보니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칭찬도 많았지만 스크롤을 더 내리자 악플들도 보였다.
너무 가식적이야. 한국을 팔아먹는 거 아니야? 얼굴 성형한 거 맞지? 지연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더 많은 영상을 보려는 순간 한 영상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왜 저는 더 이상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고백. 지연은 재빨리 그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 소라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2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무서운 일들이 생겼어요. 영상 속 소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누군가 제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제 본명도 찾아냈고요. 협박 메시지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사진이 변조되어 이상한 사이트에 올라갔어요. 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을 올리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제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댓글창에는 격려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지연은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야 이해가 됐다. 소라가 왜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는지.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소라의 방문을 두드렸다. 소라야, 엄마 좀 봐줄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소라는 지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왜 그러세요? 소라야, 엄마가 내 영상 봤어. 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떡해? 에밀리 김 그게 너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엄마 죄송해요. 거짓말했잖아요. 단순한 번역이라고. 지연은 딸을 끌어안았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협박 메시지들, 변조된 사진들. 소라는 엄마 품에서 흐느꼈다. 엄마, 전 정말 무서웠어요. 누가 저를 찾아올까봐. 밖에 나가면 누가 절 알아볼까봐. 처음엔 한두 달만 숨어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서워졌어요. 태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지난밤 아내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소라야, 아빠가 지켜줄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경찰에 신고하자. 협박한 사람들을 찾아야 해.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해외 사람들이에요. 익명이고요. 지연은 소라의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소라야, 엄마한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어. 협박 메시지들, 그 이상한 사이트들. 소라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노트북을 열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대부분은 외설적이거나 협박적인 내용이었다. 너의 집을 찾았어. 다음 영상 안 올리면 너의 과거를 다 퍼뜨리겠어. 너 같은 애들은 혼쭐을 내줘야 해. 지연은 분노가 치밀었다. 누가 자기 딸에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엄마, 여기 더 있어요. 소라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소라의 사진들이 변조된 이미지들이 가득했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차마 볼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야 해. 태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소라야.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해. 그날 오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식탁에 앉은 것이었다. 소라야, 내가 원하는 게 뭐야? 지연의 질문에 소라는 한참을 생각했다.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하자. 우선은 방 밖으로 나오는 연습부터.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함께 있을게. 소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엄마, 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번 돈으로요. 저 해외에 투자를 좀 했어요. 암호화폐랑 주식이에요. 그게 생각보다 많이 불어났어요. 지연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얼마나? 지금 시세로 한 5억 정도요. 태호가 헛기침을 했다. 5억? 네, 죄송해요. 왜 사과해? 그건 내 돈이야.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정말 이게 전부일까? 내일은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딸과 단둘이 방 안에 앉았다. 소라야, 무슨 일이야? 나에게 말해줄래?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소라는 떨리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눈을 내리깔았다.
엄마, 제가 소라는 말문이 막혔다. 딸이 숨겨온 사진과 영상 속 이야기, 해외와 관련된 금전적 흔적이 드러났다. 아빠는 살짝 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방 안에 들어왔다. 지연은 딸의 고통과 선택을 이해하려 애썼다. 긴 침묵 끝 소라는 처음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눈빛 속 두려움이 사라지고 엄마와 딸의 시선이 맞닿았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소라의 방문을 두드리기 전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젯밤 5억이라는 금액에 놀라긴 했지만 더 중요한 건 딸의 마음이었다. 돈보다 소라가 왜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했다. 소라야, 엄마야.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이번엔 대답이 빨랐다. 지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소라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다. 머리를 빗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다. 잘 잤니? 네, 오랜만에 푹 잤어요. 그래, 다행이다. 지연은 소라 옆에 앉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소라야, 엄마가 하나하나 물어볼게. 천천히 대답해도 돼. 네. 내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한 게 언제야? 대학교 1학년 때요. 처음엔 취미로 시작했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거 찍어서 올리고 한국 문화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부터 큰 돈으로 이어진 거야? 6개월쯤 지나니까 구독자가 급격히 늘었어요. 광고 제의도 들어오고 협찬도 받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때도 있었어요. 지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21살 대학생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그럼 그 돈으로 뭘 한 거야? 처음엔 엄마 아빠 몰래 저축했어요. 나중에 놀라게 해드리려고요. 근데 친구가 암호화폐 투자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투자한 거구나. 네. 운이 좋았어요. 초기에 투자한 게 몇십 배로 올랐어요. 그게 지금 5억이 된 거예요. 태호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라 옆에 앉았다. 소라야, 그럼 언제부터 문제가 생긴 거야? 소라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1년 반쯤 활동했을 때요. 처음엔 작은 악플들이었어요. 무시하면 되는 수준이었죠.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어떻게 심해졌는데? 제 개인정보를 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느 대학 다니는지, 집이 어디인지. 어떤 사람은 제가 다니는 카페까지 찾아왔어요.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사진 찍자고 했어요. 처음엔 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올린 글을 봤는데 저를 스토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무슨 옷 입고 몇 시에 어디 가는지 다 적혀 있었어요. 태호의 주먹이 떨렸다. 신고는 했어? 했어요. 근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뒤로 더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소라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제 사진이 변조돼서 이상한 불법 사이트에 올라갔어요. 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건 어떻게 알았어? 익명으로 메시지가 왔어요. 내 사진이 여기 올라왔다고. 링크를 보내면서요. 그래서 봤어? 네,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 얼굴인데 제 몸이 아닌 거예요. AI로 합성한 거였어요. 태호가 일어나 방을 서성였다. 그 사이트는 어디야?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해. 해외 사이트예요. 한국 경찰관할이 아니래요. 변호사를 쓰면 되잖아. 아빠,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소라는 노트북을 열어 폴더 하나를 보여줬다. 수십 개의 링크가 저장되어 있었다. 이게 다 나예요. 다 제 얼굴이에요. 제가 하나씩 신고 요청했지만 내려가면 다른 곳에 또 올라와요. 끝이 없어요. 지연은 딸을 꼭 안았다. 소라는 엄마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엄마, 전 너무 무서웠어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절 그렇게 볼까봐. 제 얼굴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할까봐. 아니야, 소라야. 아무도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아. 근데 인터넷에는 다 있잖아요. 제 이름 검색하면 나와요. 태호가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소라야,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찾자.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소용없어요. 이미 다 퍼진걸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지연이 물었다. 소라야, 그럼 그 5억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 원래는요, 나중에 엄마 아빠 사업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제 비밀로 남을 줄 알았어요. 바보야. 우리한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말할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웠어요. 태호가 소라의 어깨를 토닥였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넌 스스로 돈을 벌었어. 그것도 엄청나게.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 문제지. 소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가족은 함께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우선 전문 상담사를 만나기로 했다. 그리고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와도 상담 예약을 잡았다. 소라야,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해결하자. 네, 엄마. 그리고 방 밖으로 나오는 연습도 조금씩 해보자. 오늘은 거실까지만 나와볼래? 소라는 망설였다. 하지만 부모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용기를 냈다. 해볼게요. 소라는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거실로 걸어 나왔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눈이 부셨지만 따뜻했다. 잘했어, 소라야. 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태호도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족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딸의 비밀은 단순한 은둔이나 청소년 문제와 달랐다. 해외에서 은밀하게 진행된 예술적 금전적 활동과 관련된 일이었다. 엄마, 제가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소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엄마는 충격과 동시에 딸이 겪은 심리적 고통을 이해했다. 아빠는 딸을 품에 안고 안전을 확인했다. 지연은 방 안에서 오열하며 3년간의 걱정을 폭발시켰다. 소라는 부모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이 지났다. 소라는 매일 조금씩 거실로 나왔다. 처음엔 10분, 그 다음엔 30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관 밖으로는 여전히 나가지 못했다. 소라야, 오늘은 현관 앞까지만 나가볼까? 지연의 제안에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 밖에 사람이 있잖아요. 아침 일찍 나가면 아무도 없어. 소라는 망설였다. 그때 태호가 말했다. 소라야, 엄마 아빠가 양옆에 있을게. 1분만, 딱 1분만 나가보자. 긴 침묵 끝에 소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과 태호는 소라의 양손을 잡았다. 세 사람은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서 소라의 발걸음이 멈췄다. 못하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깊게 숨 쉬어봐. 엄마랑 같이. 지연은 딸과 함께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1번, 2번, 3번. 소라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다. 준비됐어? 네, 해볼게요. 태호가 문을 열었다. 아침 공기가 집안으로 스며들었다. 소라는 눈을 감았다. 3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다. 눈 떠봐, 소라야. 소라는 천천히 눈을 떴다. 복도가 보였다.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한 발만 나가보자. 소라는 떨리는 다리로 한 발을 내디뎠다. 현관 밖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 밖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다. 잘했어. 지연이 소라를 안았다. 태호도 함께 안았다. 소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3년간의 억눌린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날 오후 사이버 범죄 전문 변호사 김 변호사가 집을 방문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다. 소라 씨, 저는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뤘어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말이요? 네. 우선 해외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겁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씩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다시 올라오면 어떡해요? 그럴 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자동으로 감지해서 즉시 신고하는 거죠. 소라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라 씨,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가요? 소라 씨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건 어떨까요? 네. 지연이 끼어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면 오히려 여론이 돌아섭니다. 소라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피해자예요. 그걸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소라는 고개를 저었다.
전 더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유명해지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똑같은 피해자가 줄어들어요. 태호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인터뷰를 하거나 소라 씨가 직접 영상을 올리는 거죠. 얼굴은 가리고요.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알리는 겁니다. 소라는 한참을 생각했다. 시간을 주세요. 고민해 볼게요. 김 변호사가 돌아간 후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소라야, 내 생각은 어때? 무서워요. 근데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왜?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내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저도요. 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소라는 결심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기로.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만으로. 엄마, 아빠 도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촬영날 소라는 방 안에 앉았다. 카메라 앞이었지만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기로 했다. 지연과 태호가 옆에서 지켜봤다. 준비됐어? 네. 소라는 깊게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 동안 방에 갇혀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게 좋았고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소라는 자신이 겪은 스토킹, 협박, 딥페이크 피해를 차근차근 설명했다. 제 얼굴이 변조되어 불법 사이트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이 제 이름으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 안에 숨었습니다. 3년 동안. 지연은 울먹였다. 태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건 저를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가족에게, 전문가에게, 경찰에게.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촬영이 끝났다. 소라는 카메라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연과 태호가 달려가 딸을 안았다. 잘했어, 소라야. 정말 잘했어. 일주일 후 영상이 공개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수십만 명이 영상을 봤고 수만 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됩니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물론 악플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소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소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내일은 집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